오늘은 PSS 1-2 which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관계사라는 단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라고 오늘 저번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떠올려 보고 오늘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거 그때 알아야 될 개념이 형용사절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물결 쳐 있지만 우리가 이 괄호 부분을 잠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는 문장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 부분이나 목적어 부분이나 보어 부분 아니면 수식어 부분에 명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명사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덧붙이는 부분, 우리는 지금 여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덩어리 표현을 한번 써볼 건데 그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고 절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문장 안에 일부분으로 쓰였을 때 우리가 절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형용사절은 그 절이 형용사처럼 쓰였다. 근데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형용사라면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지만 영어에서 이게 뭔가 길어지는 덩어리는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형용사절은 기본적으로 긴 부분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형용사절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선 지금 이렇게 그냥 기호처럼 명사 다음에 괄호하고 형용사절을 썼지만 우리가 문장에서 이 형용사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그걸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역시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보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명사 다음에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돼. 형용사절이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신호탄 같은 거를 줍니다. 근데 그 신호탄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 관계대명사라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여기에서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풀어서 설명해보면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관계와 대명사. 하나씩 살펴보면 관계라는 말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아까 그 회색 부분이 문장이 지나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이렇게 그냥 이 회색 부분만 해서도 영어 문장이 완벽한 한 문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라고 해서 사실상 여기도 꽤나 문장의 그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이렇게 두 문장이 이어지는데 영어에서 마침표 하나를 공유하면서 두 문장을 그냥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쓰진 않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라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게 관계라는 그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이 두 문장 그래서 여기 회색 부분이 지나가는 것과 이 형용사절 안에 그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 관계 지어준다는 역할, 그 하나의 역할을 하고요. 그럼 이제 관계라는 말은 해석이 됐는데 대명사라는 건 뭔가? 우리가 대명사 단어에서 봤듯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이 명사를 또 쓸 거지만 그 명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명사로 바꿔서 쓰겠다라는 그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이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안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쓰이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 형용사절 안에서 형용사절 시작합니다 라는 그 신호탄이자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을 첫 번째 두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 역할,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해 쓰는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해서 쓰겠다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이 관계대명사는 뭘 쓸까?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한다.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who, 소유격 역할을 하면 whose, 목적어 역할을 하면
whom 아니면 who 이렇게 쓴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명사가 사람이 아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 여기 which는 선행사가 우리 선행사라는 것은 이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그 관계대명사를 뭘 쓸까? 여기 이 라인을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를 이해했다면 여기는 그 틀에 맞춰서 사람이 아니고 이 명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땐 이런 관계대명사 쓰는구나. 오늘 그것만 채워 넣으면 되는 부분이어서 저번 시간보다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여기서 얘기는 이미 다 했지만 원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We use who for a person.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who 종류를 썼었고요. who, whose, whom 이렇게요. 그리고 which for something not human. 근데 which를 쓰는데 오늘의 라인이죠. which는 어떨 때 쓰는 관계대명사냐면 for something not human. 인간이 아닐 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람 명사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아닐 때 사물, 동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해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사물이나 동물일 때도 있지만 such as a thing, 사물, an action, 뭔가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or an idea, 아니면 그냥 우리 추상적인 생각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선행사가 사물, 동물, 행위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아닌 그 선행사일 때 이쪽 라인에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저번 시간처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이 명사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형용사절이 열렸다는 것을 관계대명사가 알려주죠. 그래서 알았는데 그 형용사절 안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얘는 이름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주어가 또 다시 쓰이지 않고 반복해서 쓰이지 않고 얘가 주어로 쓰이고 바로 동사가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얘가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아닌 선행사 뒤에 신호탄으로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which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문장에 살펴볼게요. This is a book. It is about nature. 그렇다면 이것이 책인데 이 책은 자연에 대한 책이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겹치는 것이 a book 하고 it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써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This is a book. 일단 이 명사는 사람이 아닌 명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라인이 맞죠. 그리고 명사 다음에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들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신호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신호탄이 있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This is a book 이 문장 하나하고 It is about nature 이 문장 두 문장 사실상 두 문장이었던 문장을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얘가 이어져서 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접속사 역할을 우리가 관계라고 표시를 한 거죠. 이 단어에서는. 그리고 이 안에서는 형용사절 안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쓰면서 주어 역할을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대명사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어주는 역할, 관계, 그리고 얘가 주격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합친다면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고 이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우리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게 느껴지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도 살펴야 되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소유격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which를 쓰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꼼꼼하게 따져서 그냥 이해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빨라지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This is a book. 어떤 책이냐면 which is about nature. 그래서 which 얘는 이제 이 동사는 수일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수일치 시키면 되냐면 주어를 보고 동사 수일치를 결정하죠. 근데 이 주어가 사실상 얘를 대신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얘 수일치를 결정한다. 단수니까 is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주어 역할을 하면서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유격은 사실상 사람일 때하고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사람이든 아니면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간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첫 번째 하는 역할은 이 문장이 지나가고 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두 문장 이어주는 거, 접속사 역할인 관계 역할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소유격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소유는 your, his, my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의 명사인지 누구 거 명사인지 해서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그런 성격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명사 덩어리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맨 앞부분에 써야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 덩어리가 제일 앞부분에, 형용사절의 제일 앞부분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다. 사실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었죠. 얘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형용사절 안에서 하는 역할이 이 명사가 누구 건지 소유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소유격인 whose라는 관계대명사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book. 이게 책인데 its cover is red. 그 커버가 지금 빨간색, 표지가 빨간색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겹치는 것이 책, 그리고 그거 쓰이니까 얘 책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이 겹치는 것을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의미로 한 문장을 합쳐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This is a book. 이 책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을 써보려고 합니다. 형용사절 시작이야 라는 신호탄의 관계대명사가 왔고요. 그리고 얘는 cover라는 명사 앞에 누구의 커버냐면 책의 커버. 그래서 이 명사의 소유, 누구의 커버인지 그 소유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whose cover, 그리고 여기에서의 수일치, 이 동사의 수일치는 어차피 얘가 주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whose cover, 이 cover에 맞춰서 얘가 단수니까 여기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단수.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을 합쳐 쓸 수 있고요. 마지막 칸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닌 선행사를 가지는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걸 쓸까? which죠. 그래서 얘랑 똑같아서 사실 이쪽 라인이 크게 이제 구분할 것도 조금 줄어들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마저 살펴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역시 지나가는 문장, 원래 문장과 이 형용사절 안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 접속해주는 역할, 관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 왜 없냐면 이 목적어를 대명사로 쓴 거예요. 이 명사하고 겹쳐서 대명사로 쓸 건데 그 목적어 부분을 대명사로 썼으니까 목적격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형용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위치가 어떤 게 됐든 어떤 역할을 대신하든 맨 앞에 씁니다. 형용사절의 맨 앞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의 시작, 그래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 쓰기 때문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의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 순서로 쓴다.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같이 살펴보면 This is a book. 이게 책인데 민호 bought it. 민호가 그걸 샀대요. 그렇다면 책 이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을 합쳐보면 This is a book. 이게 책인데 어떤 책인지 이 책에 대한 이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주려는 형용사절을 쓸 거고요. 형용사절 시작합니다. 신호탄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민호 bought, 민호가 샀다. 근데 뭘 샀는지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를 원래 대명사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로 쓸 건데 이어줄 겸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로 쓸 거고,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의 맨 앞부분에 쓰니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책이니까 사물이어서 여기 which를 쓴 거죠. 그래서 This is a book which Miro bou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그 형용사절 안에서 그 관계대명사, 우리 형용사절이 시작하는 신호탄, 걔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건지, 소유격 자리에 쓰인 건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건지,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6칸을 우리가 벌써 배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이제 사람이 아닌 그 명사가 왔을 때의 형용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practice 3번은 which나 whose를 이용하여 라는 거니까 사실 이쪽 라인에 관계대명사 이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
1번은 이제 예시로 돼 있는데 I took some pictures. Jason liked them. 그렇다면 내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제이슨이 그 사진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some pictures, them 이렇게죠. 그래서 I took some pictures. 그래서 여기 지금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형용사절로 해줄 건데 형용사절의 시작 신호탄을 우리는 관계대명사에 써야 되는데 Jason liked them. 여기 목적어 부분 주어, 동사,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부분을 우리가 관계되면서 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아니죠, 명사가.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목적어 부분을 관계되면서 쓸 거니까 which를 써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생각해서 가져온 which입니다. 그 which Jason liked. 그리고 them을 또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관계 대명사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 쓰는 역할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앞에 와 있지만 형용사절 맨 앞에 써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는 맨 앞에 와 있지만 이 역할 한 거니까 또 쓰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There is a tree. My family planted it.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그 나무를 심었다라고 된다면 지금 겹치는 게 a tree it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줄여볼 건데 there is a tree 그 나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형용사절로 쓰면 되겠죠. 형용사절 신호탄 관계대명사에 쓸 건데 지금 이 문장에서 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사물이니까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생각해서 그걸 형용사절의 맨 앞에 쓴다면 there is a tree which my family planted. 역시 조심할 것은 얘는 이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it 반복해 쓰지 않는다는 것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I have a dog. 내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its name is Happy. 되게 흔한 이름이네요. Happy라는 강아지. 진짜 부르면 여러 마리가 올 것 같은 Happy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입니다. 그렇다면 겹치는 부분은 a dog 그리고 it's 이렇게 겹치죠. 그렇다면 I have a dog. 내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 형용사절 안에서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을 살펴봤더니 그 강아지의 이름 해서 이름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누구의 이름인지 소유를 나타내주는 소유격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사람 아니죠, 동물이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소유격의 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거니까 whose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I have a dog 그리고 형용사절 시작이고요. 신호탄 whose name 그래서 whose를 쓸 땐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오죠. 그리고 is happy 여기 뒤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The dolls are my sisters. They are on the sofa. 그렇다면 그 인형들이 있는데 인형들이 내 sister 거 인형이고 그 인형들이 소파에 있다. 그런 거니까 지금 겹치는 명사들은 the dolls 그리고 they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the dolls라는 명사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다음 바로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을 넣어줘야 되는데 the dolls 인형들 그래서 이쪽 라인이고요. 근데 인형들인데 이 안에서 하는 역할을 얘가 이제 형용사절이 될 건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 역할을 하는 걸 써야 되겠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써야 되겠구나. which를 생각해내신 다음에 the dolls 그리고 형용사절 열어서 which 그리고 이 스위치는 물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스위치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주격 관계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에 스위치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수에 해당하는 그 동사를 쓴 거예요. Dolls are 원래 이렇게 쓰죠. The dolls which are on the sofa.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주고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예요. The dolls are my sisters. 네, 이 the dolls 인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소파에 있는 인형들이 내 sister 것이다. 이렇게. 5번으로 가볼게요. This is the room. 이게 방인데 its wall is blue. 그 벽이 파란색인 방이래요. 그렇다면 겹치는 부분은 the room 하고 its 이렇게 겹치겠죠. 그렇다면 이 the room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을 쓸 건데 지금 얘의 역할이 its wall 해서 벽의 소유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소유격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whose. 그래서 this is the room 하고 형용사절을 열고 신호탄 관계대명사 먼저 써주시면 whose wall is blu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끝인 줄 알았지만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이게 10번까지 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또 한 문제 있어서 거기까지 하면 조금 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은 Heejun is reading the book. You gave him the book.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죠. The book 하고 the book 겹친다면 우리는 Heejun is reading the book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절을 쓸 건데 지금 이 안에서 보니까 이 the book 이 관계대명사로 쓸 부분이 얘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gave가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 사물을 주다라는 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2개를 쓰는 그런 동사였어요. 그렇다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름 상관없이 어쨌든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Heejun is reading the book 그리고 나서 바로 형용사절 열고 관계대명사를 먼저 써야 되니까 which you gave hi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역시 조심할 부분은 여기 which가 이미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였으니까 여기에 또 반복해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7번은 The flowers are beautiful. He brought them. 그렇다면 여기서 겹치는 것은 the flowers 하고 them 이렇게 겹치죠. 그렇다면 우리 the flowers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형용사절로 쓸 건데 형용사절 쓰려고 이 문장을 봤더니 he brought them 목적어 부분을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겠구나. 얘가 이제 대신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the flowers 하고 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이제 나름 익숙해지고 있죠. the flowers which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쓸 거니까 여기 그대로 he brought the flowers which he brought 그리고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다 했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are beautiful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는 겁니다. 8번은 he made the movie. It became famous. 그렇다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the movie it 그러면 he made the movie 라는 명사를 쓰고 나서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형용사절로 쓸 건데 이 부분에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에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선행사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거니까 which 그래서 he made the movie which became fam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This is the computer. 이게 컴퓨터고 its keyboard is broken. 그 컴퓨터의 키보드가 고장났대요. 그렇다면 the computer is 이렇게 겹치는 부분 This is the computer 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이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형용사절을 쓸 건데 its keyboard 해서 지금 소유격의 의미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로 쓰였죠.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를 쓸 수 있고요. This is the computer whose keyboard is broke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해볼까요? You should take the CD. It is on my desk. 너는 그 CD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 CD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겹치는 부분은 the CD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take the CD 이렇게 명사를 딱 써주고 나서 사람이 아닌 명사인 선행사 그 다음에 얘를 형용사절로 넣을 건데 얘가 지금 이 문장 안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which를 써야 되겠다. You should take the CD which is on my desk. 그래서 역시 스위치는 여기서 물론 바로 보이긴 하지만 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주어니까 얘를 보고 선행사를 보고 스위치 결정하면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얘까지 하면 끝인데 이걸 하면서 복습을 해보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용사를 볼 수 있는 형용사절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부분이 이만큼이라고 해서 먼저 괄호를 쳐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이제 저랑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지를 해두시고 형용사절 한번 앞에 있는 명사 체크, 형용사절 괄호로 체크, 그리고 답 체크 거기까지 한 다음에 같이 이제 확인차 살펴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해 두시고 풀어보고 이제 답을 같이 맞춰볼게요. 자, 하고 오셨겠죠? 그러면 1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the boxes which is are 중에 고르고 on the table are mine. 이렇게 돼 있는데 the boxes 라는 명사 다음에 신호탄이 있잖아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오나 보다. 그래서 시작은 열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어디서 닫아줄까라고 생각한다면 the boxes라는 게 이 전체 큰 문장에서 주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큰 문장에 주어가 있다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형용사절 그럼 얘 동사가 얘의 동사였구나 해서 그 앞에서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 boxes, 이 상자들. 근데 어떤 상자들이냐면 which, 그 다음에 switch, 이 동사 부분을 골라주라는 건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를 대신한 거였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The boxes are 이렇게요. 그래서 the boxes, 어떤 박스들이면 which are on the table,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박스들이 are mine,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we are looking for the parents.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어떻게 하냐면 신호탄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the parents,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조금 더 꾸며주면 whose children is are here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끝까지여서 사실 이제 그 달아주는 것도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여기선 스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whose children,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단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얘가 지금 여기서 주어 역할을,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가 얘인 거죠. 그래서 children 자체가 복수니까 여기에 맞춰서 whose children are her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결정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 대명사가 원래 주어를 대신하는 거. 근데 그 주어가 주격 대명사니까 근데 그 어떤 명사를 대신한 건데 누구를 대신하냐면 이 명사를 대신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생각해서 지금 얘가 복수 명사였을 테니까 복수 동사. 얘는 여기 이제 바로 그냥 이 복수 명사가 주어죠. 여기는 보이는 게.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3번에 there is a house. 집이 있다. 근데 집이라는 명사 다음에 신호탄이 있는 거 보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근데 어떤 집이 있는 거냐면 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인데 which is are 쓰는 거 보니까 얘가 주어로 쓰였네요. 왜냐면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주어, 주격 관계대명사면 얘를 대신해 썼겠구나. 그럼 a house를 보고 우리가 스위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a house 단수니까 is를 골라주면 되겠죠. There is a house,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which is going to be built again. 그래서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것이다. be built 하면 수동태죠. 그래서 곧 다시 지어질, 곧이라는 말 없나요? 다시 지어질 집.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걸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 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에 Jim is wearing the shoes. 짐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the shoes라는 명사 다음에 이 명사를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형용사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스위치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동사의 스위치 문제인데 which 다음에 is are 있는 걸 보니까 역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렇다면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한 거냐면 여기 있는 명사겠죠. the shoes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a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짐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which are too big for him. 얘한테 너무 큰 신발 물려받았나?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5번에 the police caught the thieves. 그 경찰이 도둑들을 잡았어요. 도둑들이라는 명사 다음에 신호탄도 있으니까 형용사절이 왔구나. 이제 이 도둑들을 설명해주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구나 라고 보시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건데 whose bag 이거는 지금 여기선 소유격 그래서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 근데 소유격은 사실상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어서 얘는 수일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 명사, 가방이 핵심 주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방 지금 단수죠. bags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방 하나니까 bag was를 골라주면 됩니다. 도둑들을 잡았는데 그 도둑들의 가방, 도둑들이 가방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둑들의 가방이 was full of money,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6번은 I'll buy a table. 내가 테이블을 하나 살 건데 table이라는 명사 다음에 신호탄 보이니까 형용사절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네, 어떤 테이블을 살 거냐면 whose legs. 여기와 같은 구조네요. 이 테이블의 다리들이 소유격입니다.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소유격이고 whose legs. 이 테이블의 다리라고 하면 이 뭐라고 하죠? 정말 다리라고 하죠. 우리 책상 다리. 그 다리들이 여기 복수 명사니까 이거 꾸며주는 거는 수일치 결정 안 한다고 했고 이 명사 주어가 결정하니까 legs don't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복수 명사니까 don't break easily. 쉽게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책상을 살 것이다. 한번 부러졌나 보죠. 7번에 she has a lot of homework. 엄청 많은 숙제가 있대요. 네, 숙제라는 명사 다음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왔구나. 뭐 때문에 아니면 신호탄. 그래서 형용사절이 이만큼의 그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며줄 건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which takes take. 여기는 일단 얘가 주어 역할 하니까 얘 보고 수일치 결정해야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더라도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a lot of homework. 일단 많은 숙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숙제니까 복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homework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work 일이 셀 수 없어요. 그래서 homework 숙제도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데 이거 셀 수 없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a lot of homework 단수라고 생각하시고 takes를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숙제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숙제가 it takes many hours.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하겠죠. 그 8번은 They have a small garden. 그들이 작은 정원이 있는데 작은 정원이라는 명사를 형용사절이 꾸며줍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이 어떤 정원이냐면 which 또 수일치.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한 거고 그 대명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한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했겠구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가 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a small garden 단수니까 looks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9번은 Kathy entered the room. Kathy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온 거고요. 형용사절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신호탄으로도 알 수 있죠. Whose windows. 그렇다면 그 방의 창문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할 건데 여기서 whose는 그냥 그 방의 해서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수식어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 형용사절 안에서의 주어는 windows 이 명사겠죠. 그래서 windows 복수 명사니까 복수 명사에 어울리는 more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Kathy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 방에 창문들이 다 닫혀 있었던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Give me the book. 나한테 책을 줘. 근데 어떤 책이냐면 이 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형용사절로 주면 신호탄, whose cover. 우리 아까 본 예문에서 나왔던 그런 건데요. 그 책의 cover, 책의 표지가 여기가 얘가 이제 주어니까 이 명사가 지금 단수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단수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인 is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give me the book. 나한테 책을 줘. 근데 어떤 책을 주라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whose cover is hard. 그 표지가 딱딱한. 우리 책 표지가 되게 딱딱한 표지로 돼 있는 거. 약간 그 뭐 전공책인 경우에 많이 그러는데 그 책 표지가 딱딱한 그 책을 나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한 부분은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은 형용사절이라는 개념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뭐 주격, 소유격 좀 생각할 게 너무 많죠. 선행사라는 것도 있었고 뭐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뭔가 지금으로서는 혼란의 도가니처럼 이게 종류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6칸이나 이미 배워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이게 차근차근 그 칸을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한밤 자고 나서 조금 끙끙 해보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본다. 그러면 훨씬 쉬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도 조금 아직도 미심쩍다라고 하면 또 하루 자고 나서 한 번 또 보고 해서 몇 번 해서 그게 이제 이해가 완벽히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됐는지 거기서 이해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조금 여러 번 복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큰 부분은 많이 왔어요. 이제 이 관계사 단어에서 PSS 1-1과 1-2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여기를 이해하면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조금 수월하게 그 틀을 뭔지 알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크고 굵직한 부분은 여러분이 다 잘 하셨다 이미.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봅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